안녕하세요. 저는 덕진동 마을술사 김찬미입니다. 덕진동은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전주 부성의 외곽지역으로서 전형적인 농촌의 모습을 띠고 있었습니다. 덕진동은 농촌이기는 하나 상징적으로 중요한 장소였는데요. 그 이유는 조선왕실의 뿌리인 조경단이 건지산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덕진동이라는 지명은 덕진공원에 있는 덕진연못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덕진동에는 가련산, 건지산, 전주천 등 다양한 산과 하천이 있으며 대표적으로 전주 시민에게 오랫동안 사랑받았던 덕진공원이 있습니다. 덕진지를 중심으로 하여 부근 일대에 걸쳐있는 공원으로 희랑도로, 야구장, 육상 경기장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덕진호라 하여 큰 연못이 있는데요. 이곳은 풍수지리상 전주의 비보를 위하여 세워진 인공연못으로 과거의 5월 단오에는 이 호수에 청포물에 머리를 감았고 여름에는 연꽃이 만개했다고 합니다. 태조 이성계는 조선 왕조를 세운 뒤 건지산에 있는 이 묘역을 각별히 지키게 했으며 그 후 역대 왕들도 이의 보호에 정성을 다하였습니다. 조경단은 경기 전 조경모와 함께 전주가 조선 왕조의 발원지임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이외에도 건지산 지락에 홈풀 작가 최명희 선생님의 묘역이 작고 아름답게 조성한 홈풀 문학공원, 현재 노후화된 환경을 개선해 동물들에게 최대한 자연과 비슷한 환경을 제공하여 사람과 동물이 공감하는 생태동물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전주동물원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덕진동에는 아름다운 풍경에 맞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내포되어 있는데요. 이상으로 덕진동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주시 완산동 마을술사 유정호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완산동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년 고도 전주와 함께 이어온 완산동은 완산 칠봉으로 둘러싸인 전주시 요충지로 423년의 역사를 가진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경로당과 114년의 역사를 지닌 완산초등학교가 있으며 서울 목포관을 잇는 경목선이 지나가는 용머리 고갯길이 있는 곳입니다. 오늘은 구국의 넋이 깃든 완산칠봉 녹색길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지산 초록바위는 조선시대 죄인의 사형 집행 장소를 하던 곳으로 1886년 병인 박해 당시에 천주교인이 수장된 것이며 1894년에는 동학농민혁명군 때 대장 전봉준 장군의 다음 직책인 총관령 김계남 장군이 처형된 것입니다. 이렇게 사형장이지만 여기에는 정월 대보름 저녁 때 여인들이 모여서 달의 기운을 들이마시기 위해서 모였던 흡월대도 있습니다. 초록바위와 동학농민군 전주 입성비는 전주 미래유산에 지정된 것입니다. 다음은 완산공원 일대 동학농민혁명 역사벨트 조성으로 만들어진 파랑새관과 녹두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 동학농민혁명 파랑새관은 완산도서관 비동 건물에 전시와 교육, 체험공간을 조성한 홍보관으로 금년 내에 건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파랑새관을 지나 녹두관으로 가면 무명 동학농민군 지도자의 묘로 1894년 동학농민혁명 당시 일본군에 처형된 유골을 일본 북해도에서 발견하여 전주 역사박물관에서 보관해 오다가 2019년 6월 1일 이곳 녹두관에 안장하였습니다. 다음은 동학농민군 전주 입성비입니다. 1894년 4월 동학농민군이 전주에 입성한 것을 기리는 기념비로서 완산공원 일대에서 치열한 공방전을 벌여
역사적인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여 기념비를 세운 곳입니다. 지금까지 구국의 넋이 뜬 완산칠봉 녹색길에서 설명 말씀드렸는데 이것뿐만 아니고 완산동 구석구석을 많이 와서 구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서학동을 소개하는 전주시 마을술사 박영진입니다. 우리 동서학동에는 남고산성이 있습니다. 남고산성은 산 봉우리로 연결된 산성입니다. 이곳에는 천경대, 만경대, 억경대가 있고 천여 명의 군사들이 주둔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는 천년고찰 남고사가 있습니다. 남고사에는 석양에 저녁노을의 남고 종소리와 저녁노을이 어우러지는 전주 비경 중에 하나인 남고모종이 또 있습니다. 이 바로 아래에는 창암 이산만 선생님 쓴 남고진 사적비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 뒤쪽으로 가게 되면 관성묘가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 중국에서 관우를 신으로 모신 중국의 관우 장군을 모셔온 관성묘가 지금 그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려오면 충경공 이정랑 장군의 사당이 이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충경공 이정랑 장군은 70세의 나이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관직에서 물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의병들을 모아서 남고산성을 다시 고치고 전주 부성을 임진왜란 때 지켜낸 장수였고 또 이분이 충경공이라는 시호를 받아서 과거에 관통로가 충경로로 바뀌었고 35사단을 충경부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흐르고 있는 맑은 산성천이 있고 이 산성천은 맑은 물로 황포묵을 만들어내는 전주 신미 중에 하나가 이곳에서 또 만들어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전주 시내 쪽을 바라보게 되면 전주 향교, 또 옥류동, 자만동, 한병로를 바라볼 수 있는 아름다운 자연경치를 가지고 있으며 조부묵에는 전주 3대 바람통 중에 하나인 이곳 조부묵에는 통과해야만이 남원을 갈 수 있고 남원에서 전주를 들어올 수 있는 임진왜란 때 의군들이 들어온 이것을 막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지나가면 예술촌이 있습니다. 서학예술촌에는 예술인들이 50여 명 살고 있고요. 여기에는 서점이 3군데, 갤러리가 8군데, 그리고 자연경관이 어우러지는 마당이 아름다운 마당들이 있습니다. 이 별이채, 초록장화, 할매공방을 찾아가서 여기에 있는 마당을 보게 된다고 한다면 예술인들이 마당을 어떻게 가꾸고 있는가, 우리가 즐겨볼 수 있는 마당이 이런 곳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동서학동을 자랑할 수 있게 시간이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동서학동을 소개한 마을술사 박영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마을술사 나원동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송천동에 대해서 소개하고 싶습니다. 왜 송천동인가? 여러분, 전주의 관광명소를 많은 사람들은 한옥마을로 알고 있습니다. 한옥마을 다음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송천동입니다. 왜냐하면 송천동 주위에는 건지산, 편백나무 숲과 오송제 생태공원, 구석기대 사거리 유적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는 걸어서 갈 수 있는 전주 덕진공원, 소리문화의 전당, 조경당, 또 최근에 어린 늑대 5마리가 태어났다는 전주 생태동물원이 있습니다. 한 군데 한 군데가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죠. 그래서 송천동은 주위뿐만 아니라 송천동 자체 내에서도 가볼 만한 곳이 많은데요. 하나하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송제 편백나무 숲은요, 많은 사람들이 피톤치드를 즐기기 위해서 하루에도 약 1000명 정도가 드나드는 곳입니다. 사람에게 아주 유익하죠. 대뇌 표제를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간 기능을 좋게 하고 알레르기 비염에 특효라고 합니다. 그래서 알레르기 비염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 많이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오송제에 있는 편백나무 숲은요, 또 오늘날 기후위기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이때에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내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후위기 시대에 무엇보다도 이 오송제 근처에 있는 이 생태나무 숲들이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가볼 만한 곳이 오송제 생태공원인데요. 아주 유명한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최근에 멸종 위기식물 두 개가 이 오송제에 있는데요. 하나는 전주 물꼬리풀, 또 하나는 낙지다리가 있습니다. 그 이어서 거기는 또한 그 황새, 딱따구리, 쇠물딱 이런 많은 조리들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곳이죠. 개인적으로 이 오송제는 전주의 아마존이라고 부를 정도로 괜찮은 곳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각양각색의 아름다움이 있는 곳입니다. 그 오송제에서 바로 앞부분에 우리가 주목할 만한 곳이 있는데요. 하나는 구석기 시대 사근리 유적지입니다. 구석기 시대 사람들이 살 정도로 이곳은 상당히 살기 좋았습니다. 오늘날 전주에 30여 개의 동이 있는데 인구가 제일 많은 곳이 송천동입니다. 인구 6만 명이 넘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주 노컬푸드가 있어서 도시 농부들이 자기가 생산한 농산품을 직접 와서 판매하기도 합니다. 이어서 세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전주 천년고도 애길이 건지산 생태숲에 있습니다. 전주 천년고도 12개 코스 중에서 첫 번째 코스가 혼불문화공원, 그 다음에 장덕사, 그 다음에 오송제를 지나서 동문원 쪽에 있는데요. 그 과정 속에 이 전주 천년고도 애길이 있습니다. 이 길을 걷다 보면 전주 천년의 시간의 흐름을 느낄 수 있고요. 또 건지산 꽃밭에 숨겨져 있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송천동을 생각할 때마다 시인 도종환 스님의 시 한 구절이 떠오릅니다. 밥티처럼 따스한 별들이 굴뚝 가까이 뜬 마을을 지난다. 사람들이 착하게 사는지 순하게 사는지 별들이 참 많이 떴다. 저는 그 어떤 마을이 바로 우리 송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송천동에 많이 놀러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주시 마을술사 나원종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노송동 마을술사 이동규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채출 기부 장소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노송 천사마을에는 채출 기부 장소 중로 이동 동사무소가 지금까지 본 건물 게시판과 안내판이 훼손되지 않고 그대로 있어 다행입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얼굴 없는 천사가 2000년 4월부터 58만 4천을 기부하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기부가 계속되고 있는 원초적인 장소입니다만 2005년 행정구역 변동으로 4개의 동이 노송동으로 합동되면서 기부천사께서는 노송동에 기부하고 계십니다. 이 건물을 전주시에서 일반인에게 매각되어 훼손될 위험에 처해 있으며 지어지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고 부끄럽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하였습니다만 기부천사께서는 지금까지 한 해도 빠짐없이 자기 얼굴을 숨기면서 남몰래 기부하고 계신 분은 전례가 없는 진정 훌륭한 천사입니다. 많은 분들도 숨은 기부를 하시지만 일희회 또는 일시에 하시고 이분은 자기 생활비를 아끼고 전략하시면서 남은 돈을 모아두었다. 연말에 한 해도 빠짐없이 기부하신 천사께서 기부함에 소년소녀 가장 여러분 힘내시고 좋은 일 있을 거라는 메시지도 남겨주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성모님 발원지라 하여 포르투갈의 파티마 성지, 프랑스의 루르드 성지, 멕시코의 카다루페 성지를 조성하여 세계적인 성지로 만들어 관광객과 순례자들을 끌어들이고 있으며 멕시코의 성모님 아련자 후안은 2002년 7월 31일 교황 파울로 2세에 의하여 성인으로 시성을 받으신 후안 성인보다 더 존경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부천사의 최초 기부한 장소를 행정기관이나 공공단체에서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 보존하고 갖고 기부문화의 확산과 배려하는 마음가짐을 갖도록 하며 우리 후손들에게도 기감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하는 바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금암동 마을술사 백홍기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금암동에 대해 간단히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금암동은 제가 40여 년 거주해 왔습니다만 그 전에는 완전히 황무지인 뽕밭이었습니다. 그 후로 발전을 거듭해서 주변에 이제 법원, 검찰청 내지는 체육시설, 문화시설이 다양으로 조성되어 그야말로 전주시의 중심지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리고 KBS 방송국 정문 앞 현재 천년 이지움 아파트 단지 안에는 거북바위가 있습니다. 금암동 거북바위는 지역 내 명당으로 인정받으며 전주 시민이 무병장수와 자손의 번영을 기원하며 전주를 수호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그 명물이 있습니다만 이것으로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풍남동 마을술사 김호연입니다. 저희 풍남동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풍남동에는 많은 콘텐츠와 문화 자원 그리고 골목의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먼저 첫 번째 설명해드릴 것은 바로 전라가명입니다. 지금은 신시가지로 이전했지만 과거 도청이 있었던 이 전라가명은 전라도와 제주도까지 관할하는 그런 도청의 역할을 했던 그런 관청이었습니다. 지금은 현재는 복원을 하여서 시민들에게 10월 달에 개방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고미술 관련 상가들이 밀집해 있는 이제 고미술거리입니다. 지금은 많이 쇠퇴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도 꾸준하게 다양한 문화재 복원들과 문화재 보존 처리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고물자 고목입니다. 이 고물자 고목은 항우전쟁 직후에 미군 물자와 구호 물자들을 이통하면서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었는데요. 이 구물자 이름이 되게 생소하실 텐데요. 이 구물자가 유래된 이유가 구호물자를 빠르게 발음하다 보니까 고물자 고목이 됐습니다. 구호물자, 구호물자, 고물자 고목. 그래서 고물자 고목인데요. 지금은 이제 다양한 수선업들이 발달해서 이런 수선업 관련들, 그 다음에 다양한 공방들이 들어와서 이 골목들을 아직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시대에 따라서 뭐 청바지 골목, 교복골목, 한목골목, 그 다음에 일본어, 강정의 일본어로 말인 옥고시 골목 등으로 불리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배차장 골목입니다. 지금은 금암동으로 이전했지만 과거 전주의 교통을 담당했던 남부배차장은 지금은 그 흔적을 찾기 힘들지만 과거에 197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전주의 교통을 담당했던 이 남부배차장이 있었던 자리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양령시 거리입니다. 전주 3대 한약재 시장거리인 양령시 거리는 과거 300년간 운영했다가 현재는 그 맥이 축소가 돼서 현재 관련된 상가들만 이제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차이나 거리입니다. 차이나 거리는 전동성당의 건축에 참여했던 중국인들이 거주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이제 거리로 현재도 소학교나 그다음에 포목상점 등을 차이나 거리와 관련된 그런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웨딩거리입니다. 웨딩거리는 2000년대 초반에 특허거리로 선정되면서 웨딩 관련 산업들이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형성된 거리입니다. 근데 최근에는 단순히 그 웨딩 관련된 산업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청년들이 이제 식당이나 카페 등을 운영을 하면서 외리단길이라는 길을 형성해서 이곳 골목을 또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중앙장입니다. 이 중앙장은 약 30년간 운영됐던 전주 3대 극장 중 하나로 이곳에서 특이할 만한 점은 우리나라 최초의 영화제가 시작됐다는 점입니다. 대동제 영화제 많이 아실 텐데요. 이 대동제 영화제보다 무려 3년이나 더 이른 1959년에 시작되어서 물론 1에 그치긴 했지만 우리나라 다양한 영화제에 있어서 그 시발점이 됐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이상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더 많이 놀러 와셔서 더 자세하게 알고 가시길 바랍니다. 예, 풍남동 놀러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삼천이동 마을술사 최복심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삼천이동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천이동은 90년대 신흥 택지 개발지구로서 마을이 형성되었으며 용리, 또한 세내마을, 상거마 마을, 하거마 마을 이렇게 불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마을 지명은 사라졌지만 지금도 도로명으로 이렇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삼천이동은 예전에 부성에서 좀 떨어진 농경 지역으로 사람이 살기에 좋은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자, 삼천이동은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나요? 네, 막걸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겠죠? 삼천이동은 막걸리 타운가, 그리고 또한 공방거리, 그리고 세 번째는 생태하천인 삼천천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막걸리 골목은 삼천이동 동사무소와 삼천문화집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되었으며 전국적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한상 차림의 푸짐한 안주와 또한 먹거리들이 다양하다고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죠. 그 반대편에는 또한 공방거리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작은 골목골목의 상가에 공방이 형성되었습니다. 그것은 삼천 주민들이 예술가가 되어서 공방을 운영하기도 하고 또한 방학이 되면 어린아이들과 함께 봉사를 하며 또한 멘토 역할을 하는 그분들인데요. 그분들이 하나하나 자리를 잡으면서 공방마을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도 길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동화 같은 마을로 착각할 정도로 예쁜 그런 작품들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좀 마을이 좀 떨어지긴 하였지만은 많은 주민들이 오가며 휴식 공간으로 찾고 있는 삼천천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봄이 되면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서 벚꽃 터널을 이루기도 하고요. 또한 수달과 또한 밤에는 반딧불이 살아 움직이는 생태하천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삼천천에는 또한 기점놀이 축제가 이루어지며 섭다리 축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예술가들이 모여서 또한 작은 음악회를 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삼천이동 막걸리뿐만 아니라 공방거리와 생태하천으로 많이 놀러 오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라북도 혁신도시와 미래를 함께하는 마을술사 정기선입니다. 도시 안에 녹색 미래를 연다고요? 그게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전라북도는 예로부터 곡창지대라고 말합니다. 곡창지대라 함은 자연과 사람이 더불어 함께하는 산업이 발달했다는 뜻입니다. 2000년 후부터 국가 경쟁력이 국가에서 지역으로 전환될 즈음 많은 공공기관이 지역으로 이전하였습니다. 그 이전한 지역을 우리는 혁신도시라고 말합니다. 국립전주박물관에 가면 혁신도시에서 발굴된 유물이 있는데요. 그 유물 중에 둥근 항아리 모양의 간토기가 있습니다. 그 간토기는 씨앗을 담는 그릇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유물을 연구한 결과 지금으로부터 약 2300년 전에 사용된 걸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생활을 했을까요? 그들은 농경 생활을 하면서 살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혁신도시는 농업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중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농업을 대표하는 농촌진흥청과 4개의 산하기관이 이곳으로 이전하였고 농업인의 인재 양성을 할 수 있는 한국농수산대학도 이곳에 있습니다. 전라북도 혁신도시에 다양한 공공기관이 있는데요. 그 공공기관이 어떤 역할을 하며 또한 우리로 하여금 어떤 도움을 주는지 더 나아가서 우리 젊은 청년들이 그곳에 어떻게 하면 취업할 수 있는지 여러분은 궁금하지 않으시나요? 이곳 혁신도시를
생존공동구역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생존공동구역? 이 말은 무엇이냐? 전주 시민과 완주 군민이 더불어 함께 사는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도시가 시작할 때부터 오늘날까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조선시대 중엽에 최만춘이라는 퇴리, 오늘날 얘기하면 정년퇴임한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이 퇴리가 혁신도시 근방에 살았는데요. 아내가 조씨요, 그의 딸이 콩지가 되겠습니다.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지만은 병으로 인해 그의 아내 조씨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배씨성을 가진 과부를 후처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무슨 이야기인 줄 아시나요? 맞습니다. 콩쥐팥쥐 이야기입니다. 콩쥐팥쥐 이야기가 이곳 혁신도시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곳 혁신도시는 계획된 도시로서 생태 도시가 되는 겁니다. 또한 전주시와 완주 군민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복합형 도시가 되는 겁니다. 또한 다양한 공공기관이 있어 그 공공기관과 지역이 서로 어울려가며 사는 곳, 그러기에 도시만의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더 나아가 녹색 미래를 열어가는 최고의 도시가 되는 겁니다. 이런 도시에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소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을술사 김병수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살고 있는 두루미 마을 서학동을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학동은 남고산에서 두 마리 학이 내려오는 형상이라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한 마리는 동서학으로 교육대학교 자리이고 또 한 마리는 남초등학교 뒷산 학봉이 그 서학의 자리입니다. 학은 본래 장수로 상징되지만 왕이 무관에게는 호랑이를, 문관은 학의 흉배를 달게 하여 선비의 표상이 되었습니다. 그런 연유 때문인지 두루미 마을에 선생님을 배출하는 전주 교육대학교가 자리잡아 선생촌이 되었습니다. 또한 10여 년 전부터 음악가, 화가, 공예작가 등 70여 분들의 선생님들이 모여 형성된 서예술촌도 마을의 자랑거리입니다. 특히 할매 공방은 마을 주민들과 소통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남고산 자락에는 천년고도, 전주의 상징인 견원산성과 남고사의 저녁 종소리, 임진왜란의 맹작, 이정남 장군의 충경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은 정몽주의 우국 충정 시비가 있는 망경대와 업경대를 소개해 드립니다. 문화와 예술의 고장 두루미 마을로 놀러 오세요. 이상으로 서학동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화산동 마을술사 안혜련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중화산동은 전주시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중화산 1동과 2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화산서원이 있었던 이곳을 서원 너머에 있는 마을이라고 하였고 지금은 선너머 마을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곳은 중화산동의 숨구멍 배꼽샘을 시작으로 화산서원비와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과 함께 활약했던 이영남 장군의 사당인 선충사입니다. 배꼽샘인 화산센터에는 화산교당 주차장 끝부분에 있습니다. 옛부터 선조들은 농사를 짓거나 생활에 필요한 물은 샘이나 우물에서 길어다 사용했습니다. 이곳 선너머 마을에도 여러 개의 우물과 샘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배꼽샘은 물맛도 좋고 큰 가뭄에도 물이 계속 솟아올라와 중화산동의 배꼽자리 또는 중화산동의 숨구멍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1980년 개발되기 이전에는 미나리와 딸기를 재배하는 여러 마을이 있었습니다. 현재 광진산업 아파트는 예전에 큰 방죽자리였는데요. 주변이 미나리광 천지였습니다. 전주 팔미 중 하나인 미나리는 연하고 맛이 좋았으며 궁중의 진상품으로도 올렸다고 하네요. 화산서원비는 배꼽샘에서 예수병원으로 방향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선너머 종합사회복지관이 나오는데요. 그 맞은편에 있습니다. 이 비석은 예전 이곳에 화산서원이 있었던 자리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화산서원은 조선 선조 11년, 그러니까 1578년에 건립하여 조선 정기의 대학자 이현적과 송인수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던 곳이지요. 이현적은 전주 부윤으로 백성의 교화에 힘썼으며 송인수는 전라감사로서 청렴한 정치를 펼친 분입니다. 화산서원은 효종 9년 1658년에 사액서원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으나 고종 5년 1868년 서원 철폐령에 따라 헐리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서원비만 남아 이곳에 예전에 선비들이 글을 읽던 학문의 전당임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선충사는 예수병원 뒤편 언덕에 있습니다. 선충사는 1598년 노량해전에서 전사한 이영남 장군의 순국을 기리기 위해 세운 사당입니다. 이영남은 전에 이씨 가문으로 1571년 전주 남문밖에서 이정효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18세에 묵가에 급제한 후 율포만호, 가덕진 첨사를 지내고 임진왜란 때에는 전라자수사 이순신에게 수차례 군대를 요청하여 경상우수사 원균의 수군과 함께 옥포에서 외적을 물리치는데 크게 기여했던 분입니다. 이후 삼도수군 통제사가 된 이순신과 함께 옥포해전과 거제도 해전에서 용맹을 떨치셨으며 1598년 노량해전을 승리로 이끌고 안타깝게 28세 나이로 숨을 거두게 됩니다. 1605년 선조 때는 무신 이영남, 바로 전란 중에 큰 공을 세웠다 하여 선무 원종 1등 공신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영남 장군은 임진왜란 때 전주성을 지켜냈던 충경공 이정난 장군의 집안 동생인데요. 이런 분들이 계셨기에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끈 힘의 바탕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중화산동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오시면 개신교의 선교 활동과 또 독립운동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복합 문화공간인 전주시립도서관 꽃심에 가보겠습니다. 중화산동에 다음에 꼭 놀러오세요. 안녕하세요. 평화동을 설명해드릴 마을술사 김건수입니다. 평화동은 전주시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순창 임실로 가는 중요한 길목입니다. 오늘 제가 안내해드릴 내용은 평화동의 옛 지명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쓰는 도로명 주소에는 만내로, 소대배기로, 양지길 등의 생소한 단어가 쓰이는데요. 옛 문헌과 동네 어르신들의 말씀을 토대로 정리해보니 모두 평화동의 옛 마을 이름이나 지역 이름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변했을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화일동인 평화일가입니다. 평화주공아파트는 학산 아래 덕적골이었고요. 지안리즈, 오네트, 한성은 예전 방죽자리, 일성 극동평화아파트는 감나무골이었고요. 코롱아파트는 장쟁물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화2동의 일부인 평화2가입니다. 푸른마을, 경복궁, 송정서미트는 만내라고 불리는데 만내는
삼천의 지류로 미송, 동도, 우미를 지나 삼천으로 이어집니다. 그린과 호반 리젠시빌은 대정리, 평화중앙교는 직골, 요새 새로 들어선 광신, 골드크레스는 구석동이라 불리는 동네였습니다. 삼성 강남과 우성 신성은 신성리, 동아현대는 세터였다고 합니다. 평화동의 랜드마크인 꽃밭정이 내거리는 현재 BORC 자리에 꽃샘이 있었고 주변에 꽃들이 바람에 날려 양지중과 동신아파트 주변인 메두리까지 꽃잎이 날렸다고 합니다. 끝으로 엠코타운 주변은 산정리였습니다. 지금까지 평화동에 대해서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엔 난전 쪽과 평화동 3가인 원당마을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 이야기가 많이 남아있는 평화동으로 놀러오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지역에 대한 역사와 기억해야 될 문화유산을 기록으로 남기고 마을을 홍보하는 저는 다가동 마을술사 이선주입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지역은 중앙동입니다. 중앙동은 많은 사람들이 붐볐던 곳입니다. 지금은 갱리단길, 영화의 거리, 가맥집 등 이제는 젊은이들이 찾는 거리로 거듭나고 있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역사, 문화가 살아있는 제가 활동하는 마을 다가동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다가동에는요, 양녕거리, 선자청, 차이나타운 안에도 중국 소학교가 있고요. 등록문화재 174호에 해당되는 포목상점, 그리고 전주 부성에 사대문이 있었던 폐서문, 전북도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 서문교회가 있답니다. 미래유산 26호인 다가동 약장거리 소개하겠습니다. 이곳에는 많은 약재상인들이 한약재를 팔았던 곳입니다. 그 거리는요, 완산교서부터 전라가면까지의 거리입니다. 조선 17대 왕이었던 효종 때 생긴 양녕거리는 대구시와 더불어 제2대 양녕시로 300여 년 동안 번창했다고 합니다. 전라가명은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도까지 가날했던 곳입니다. 산세가 좋은 이곳은 한약재가 굉장히 많았고 많은 사람들로 붐볐던 곳입니다. 1923년 다시 재정비를 해서요, 동짓날 기차표 할인, 싼 임대가격, 무료 임대까지 적극적으로 도와서인지 1930년대에는 타시도보다도 판매액이 최고였다고 하죠. 1943년 생략통 재령으로 없어졌지만 지금도 많은 한약방들이 있답니다. 전주시가 큰 도시였고 이미 상업화가 된 곳임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선자청입니다. 지천년 견오백이라는 말씀 혹시 들어보셨나요? 종이는 1000년을 가고 비단은 500년을 간다고 합니다. 한지가 유명한 전주는 아름다운 합죽선을 만들기도 했답니다. 부채를 만드는 곳을 선자청, 부채를 만드는 분을 선자장이라고 부른답니다. 이곳에서는 박계호 선자장님이 계십니다. 거북이 등껍질로 변죽을 감싸서 만든 대모합죽선은 너무나도 아름답답니다. 이곳이 변죽이고요. 이곳을 감싸서 만든다고 합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014년도에 방문했을 때에도 왕실 합죽선 4점을 선물로 드렸던 곳도 전주 선자청입니다. 판소리도 유명한 전주는 부채로 박자를 맞추기도 하고 상대 배우가 되기도 했답니다. 일제강점기 때 우리 문화를 오랫동안 연구한 민의 연구가 야나기 문해요시는 일본으로 돌아가기 전에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대요. 조선이 영원히 전해야 될 공예는 합죽선이며 일본에는 이런 부채가 없다라고요. 우리가 오래 간직해야 되겠죠? 이상으로 다가동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 이곳은 다가동입니다. 이곳으로 놀러오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주시 여의동 마을술사 이창환입니다. 비상을 꿈꾸는 여의동, 탐방 코스는 여의동 제1아파트 담장벽화, 조촌초등학교, 동산의원입니다. 여의동은 용이 여의주를 품고 있다는 뜻을 간직한 동네입니다. 1970년대까지도 발이 푹푹 빠지는 황토 땅이어서 각시 없이는 살아도 장화 없이는 못 살아라는 이야기가 전해져 왔습니다. 1987년 전주시로 편입된 이후 도시개발이 진행되면서 예전 풍경은 사라졌습니다. 현재 여의동 제1아파트 자리에는 여변초 공장이 있었습니다. 공장에서 분류 작업을 거친 담배는 현재 태평동 SK뷰 아파트 자리에 있었던 전매청에 보내져 약품 처리 및 포장 작업이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여변초 공장은 2,000여 명의 근로자가 종사했을 정도로 대규모 공장이었고 주민들의 주요 소득원이었습니다. 여변초 공장이 문을 닫은 후 2003년도에는 이 자리에 여의동 제1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여의동 제1아파트 담장에는 2013년에 조성된 벽화가 그려져 있어 동산동 유래와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동산동은 1907년 미쓰비시 기업 창업자의 장남인 이와사키 하시아가 자기 아버지 이와사키 야타로의 호인 동산을 따서 창설한 동산농장이 자리했던 데서 유래했습니다. 현재 전북중학교 자리가 일제강점기 수탈 현장이었던 동산농장 자리입니다. 일제강점기 시절에는 일본인 소학교와 조선인 학교, 현재 조촌초등학교가 조선인 학교였다고 하는데요. 현재 동산학교의 자리에는 조촌신사당이 자리 잡고 있었다고 합니다. 치안을 담당하던 파출소와 우체국도 있었습니다. 해방이 된 이후에 동산의원 건물만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동산의원은 현재 동산동 동산지구대 뒤편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일본인이 운영하던 동산농장에 부속된 일본식 병원이었습니다. 해방 이후 이 집의 이전 소유주 시아버지가 조천명 공의로 활동하며 동산의원을 운영했다고 합니다. 건물 내부 일부를 리모델링 했을 뿐 건축물 외관은 현재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동산의원의 또 다른 이름은 십자병원입니다. 동산의원은 동산동 근현대 의료사와 건축학적 가치를 지닌 건축물이지만 현재 방치되어 있는 느낌입니다. 건축물 보존과 활용이 시급해 보입니다. 2019년 6월에는 3.1운동 100주년과 광복절을 맞이하여 일제 잔재 청산을 염원하는 마음을 담아 105년 만에 동산동이 여의동이라는 새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상 여의동 마을술사 이창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을술사 김숙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마을은 인우동입니다. 인우동은 우리시의 동부 지역에 위치합니다. 동쪽에는 오하동, 서쪽은 금암이동에 접해 있으며 남쪽엔 중로송동과 선호송동 일부에, 북쪽엔 덕진동, 우하동을 이웃하고 있습니다. 본래 전주군 용진면에 속해 있었는데요. 1946년에 인우동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기린봉 북쪽에 자리한 곳이라 하여 인호라 불렀습니다. 기린봉을 중심으로 산지가 있고요. 평지에는 택지로 개발하여 대단히 아파트 단지를 만들었습니다. 법정동인 인우동은 3개의 행정동으로 나뉘었고요. 자연부라고는 안골을 포함하여 13개가 있습니다. 기관과 학교로는 전라북도 교육연구정보원, 전주여자고등학교, 중앙여자고등학교, 전주생명과학고등학교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린봉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시의 교동, 남로송동, 우하동과 인우동에 걸쳐 위치한 산입니다. 해발 307m로 우리시에서 가장 높은 산이며 산자락이 남북으로 뻗어 있습니다. 기린봉은 산의 형세가 상서로운 동물인 기린이 여의주, 즉 달을 토해내는 듯한 풍광을 가졌다는 뜻으로 기린토월이라고도 불립니다.
산의 중턱에는 조선 영조 때 세워진 설린사가 있으며 기린봉에서 이어지는 중바위 산에서는 전방대가 있습니다. 용화산은 인후동 일가에 있는 절인데요. 이곳에는 미륵불이 모셔져 있어요. 약 1000년 전 땅속에서 미륵부처님이 호련히 솟아올랐다고 하는 설이 있습니다. 고려 말에 제작된 것으로 짐작되며 미륵부처님의 위신력은 혹불로 또 우리 민초들을 애환과 고통 속에서 벗어나게 한다고 합니다. 덕분에 선승과 고승들의 수행 기도처가 되었으며 우리 고장 완산주를 수호했던 동쪽 부처님입니다. 특히 조선시대 임진왜란 때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외장 가등청정의 진군을 방해했다 합니다. 화가 난 외장이 미륵 부처님을 칼로 내리쳐 부처님의 귀를 다치게 했습니다. 그런 후에 겨우 진군한 왜군은 4km 정도 떨어져 있는 산골짜기에 갇혀 몰살을 당했습니다. 제 아무리 가등청정이라 해도 부처님을 대적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외망시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모래내와 모래내 시장은 인후 이동에 있습니다. 모래내 물은 기린봉에서 흘러내려옵니다. 전주천의 샛강으로 굽어 흐르면서 바닥에 모래 퇴적물이 많이 쌓여서 모래내라 불렀습니다. 지금은 덮개를 덮어 볼 수 없고요. 이 근처에는 대규모의 모래내 시장이 있으며 그 주변을 모래내로 통칭하고 있습니다. 모래내 시장은 예전에는 채소밭이 많았고 논도 많은 지형이었지만 지금은 논과 밭은 없어지고 아이러니하게도 무진장, 완주, 남원, 익산, 군산 등에서 농수, 축산물이 풍성하게 모이는 시장이 되었답니다. 전주시민기록관은 인후동 일가에 있는 전시공간입니다. 전주시민 개개인들이 기증한 옛 기록물들로 채워졌으며 구 한말 대한제국 시절 효자에게 내렸던 효자상, 광복 후 미 군정 시절에 쓰던 초, 중 등 교과서가 눈에 띕니다. 직장인의 월급 봉투도 있고 일제강점기에 심청전과 춘향전을 판소리로 담은 추억의 SP 레코드판도 볼 수 있습니다. 실감 미디어실에서는 글자, 장소, 근현대 사진을 미디어 기술과 융합하여 실감형 기록 콘텐츠를 볼 수도 있습니다. 전주시는 시민기록관을 지역 정체성을 널리 알리는 기록유산의 산실로 정하고 전주의 얼과 문화가 담긴 다양한 시민 기록물을 계속 수집해 보존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인후동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놀거리, 볼거리, 먹거리, 재미있는 이야기와 문화가 풍성한 인후동으로 놀러 오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팔복동 마을술사 권은지입니다. 요즘 문화와 예술이 공존하는 마을로 알려지면서 떠오르고 있는 마을 팔복동 다들 알고 계신가요? 본래 전주 부성과는 한참 떨어져 있는 외곽에 위치한 농촌마을이었다고 하는데요. 행정구역상 전주군 조촌면에 속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팔복동이라는 지명 언제부터 쓰이게 되었을까요? 조선시대까지도 팔복동이라는 지명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마을이 팔복동으로 불리게 된 시작은 1957년 조촌면 일부가 전주시와 합쳐지면서 신봉리와 조촌면 일대의 팔절에 따라 팔복동이라고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팔복동은 조선시대부터 일제강점기까지 교통의 요지였으며 1960년대부터 팔복동 일대의 공장을 설립하게 됩니다. 공단이 조성되기 시작하면서 섬유, 기계, 화학, 식품 등 다양한 공산품이 생산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공단을 떠나는 기업들이 증가하게 되었는데요. 그렇지만 최근 다시 첨단 산업단지 및 합동화 단지를 조성하면서 떠오르는 공단 지역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공단 조성과 함께 현재는 팔복동에서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는 철길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많은 분들이 철길 사진을 찍으면서 관광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곳은 옛 전주시 태평동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동산면 일대와 함께 동산농장에서 생산된 곡물들을 실어나르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후에는 전주 제1공단의 건설과 함께 시멘트, 석탄을 나르는 역할을 하다가 갑자기 전주 제1공단의 급격한 노후화로 공장들이 이전됨에 따라서 갑자기 화물 취급이 중지되었습니다. 이후 열차의 이동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곳 지금 팔북동 철길에 가보시면 철길의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또한 팔북동에는 팔북예술공장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곳은 과거 1969년 전주 제1산업전지가 준공된 이후에 전주 경제를 이끈 장소로 현재에는 25년간 방치된 카세트 테이프 공장의 문화와 예술을 입혀 산업단지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전시장, 카페, 교육, 체험공간, 음식점 등 다양한 복합 문화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팔북동에는 조선 성조 때 병조참판 대사원이라는 높은 벼슬을 지닌 이경동이 고향에 돌아와 앞에 추천의 낚시를 드리고 만년을 보낸 곳인 추천대, 그리고 17세기 이곳에 살았던 송사심의 제자 8명이 줄줄이 과거에 급제하자 이를 기념하여 지은 팔과정 등이 있습니다. 현재 팔북동은 기존의 산업단지, 공단의 모습에서 예술과 산업이 공존하는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상 팔북동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북동을 소개하는 전주시 마을술사 박영진입니다. 진북동은 호암산이 둘러싸고 있는 동네로서 진북동에는 숲정이, 어은골, 진밥들, 진북사, 진북정이 있었던 동네였습니다. 숲정이는 전주의 3대 바람통 중에 하나였으며 숲의 머리라 해서 숲정이라 했답니다. 이곳은 천주교 신자들의 순교터였고 현재는 순교비가 있습니다. 어은골은 현재도 지대가 낮아서 비만 오면 물이 차는 곳이죠. 이곳이 숨은 잉어의 혈이랍니다. 진밥들은 성지평과 장대평에서 뻗어내린 모래내의 뻘안 진밥다리 쪽을 진밥들, 연반평이라 불렀고 과인민 식솔대에서 연유되어 진밥들이라고 합니다. 진북사는 북고사였으며 도선이 창건한 사찰로서 호암산에 있으며 호랑이 아가리터이고 부엉바이어설이랍니다. 이 사찰에는 노파가 꿈을 꿨는데 내가 너무나 괴롭고 힘든 곳에 있다. 나를 좀 편안한 곳으로 옮겨주면 당신의 소원을 들어주겠다라고 해서 이 노파가 아침에 꿈이 참 기이해서 찾아다니다 보니까 전주천 늪에 있는 불상을 발견을 해서 이 불상을 진북사에 갖다 안치를 했답니다. 그랬는데 몇 년 후에 다시 이 불상이 주지스님과 일꾼들의 꿈에 나타나서 내가 앉아있는 방향이 너무나 불편하다. 이 방향을 좀 바꿔달라고 하니까 주지스님과 일꾼들이 우리는 불상이 너무나 무서워서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자 불상이 그러면 당신들이 손만 대주라 그러면 내가 돌아앉겠다 해서 남향에 있던 이 불상이 손을 대니까 동향으로 돌아앉았다고 하는 스토리텔링을 가지고 불상이 우리 진북사에 있습니다. 또한 전주 지기를 지키기 위해서 전라감사 이소구는 이 진북사에 나무를 심기도 하였습니다. 진북정은 일반 사정은 한량들이 노는 곳이었었는데 이곳은 전라가명이나 부, 혀, 관원들이 전용으로 놀던 유일한 사정이었습니다. 또 이 진북동에는 근대가 발달되면서 여기에는 삼양무방과 비행장, 해성중고등학교가 있었던 자리이기도 동네이기도 하였습니다. 지금은 해성중고등학교와 삼양무방, 내지는 비행장이 다른 곳으로 다 이주를 했지만 이곳에 새로운 택지로 개발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고
즐겁게 살고 있는 동네 진북동을 소개한 박영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우화동 마을술사 김민주입니다. 우화동은 전주시 동부에 위치한 동으로 본래 농촌지역이었습니다. 1980년대까지는 주요 중심마을과 인근에는 막건선의 북서편 일대에 준 산악지역을 형성하였으며 인근에는 아종천과 소양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1957년 6월에 완주군 소풀면의 우방리와 동진면의 아종리, 산정리 일부 석소를 편입하였으며 이후 우방과 아종의 이름을 따서 우화동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우화동에는 전라선에 있는 기차역으로 전주역이 있으며 그 맞은편에는 전주역 첫 마중길이 있습니다. 전주로 여행 온 이들을 반가이 마중하는 첫 마중길은 전주의 관문인 전주역에서 도심을 향해 기다랗게 뻗어 있으며 나뭇가지 모양으로 드리워진 800m에 이르는 이 길은 일상에 지친 도시인들의 숨통을 틔워주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전주역에서 남원, 임실로 가는 방향으로 가면 아중역이 나오고 아중저수지가 나옵니다. 아중저수지는 현재 아중수 생태공원으로 변모하고 있으며 전주의 물길 따라 걷는 수변 산책로와 다양한 공원과 행사가 열리는 수상 데크 광장 등이 있어 주민들이 즐겨 찾는 지역입니다. 아중호수 생태공원 옆에는 외망실이란 독특한 이름이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외망실은 외막실이라고도 하는데 임진왜란 때 왜구들이 마을 근처 세워놓은 허수아비를 보고 군대로 속아 그것을 피해 그 옆 골짜기로 넘어오다가 지내치고 있던 우리 군사들에게 크게 패했다고 하여 외망실이라 하였으며 또 죽지 않고 살아난 왜구들이 숨어 들어가 막을 짓고 살았다고 하여 외막실로 불리었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우화동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이 있는 우화동으로 놀러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신동 마을술사 김찬미입니다. 서신동은 전주시의 정중앙에 자리 잡고 있는 동인데요. 서쪽으로는 삼천을 경계로 효자사동의 서곡과 인접해 있으며 동쪽으로는 전주천을 경계로 진북동, 남쪽으로는 유원로를 경계로 중화산 이동, 북쪽으로는 덕진동, 팔복동과 연접하고 있습니다. 서신동은 1914년 일제강점기 당시에 행정구역 개편으로 기존의 여러 마을을 합쳐 세터 서쪽의 마을이라는 이르목로 서신이라는 새로운 명칭으로 본격적인 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서신동에는 다양한 마을들이 있습니다. 감나무골 마을이라 하여 서신동 중앙에 있는 마을로 지형이 갈마음 수영이라 하여 갈막꽃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 세터 동쪽 구성에 있는 마을인 구석뜸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이마트 근처를 말하는데요. 구석집 마을이라 하여 붙인 이름입니다. 마을 안에는 도내기샘이란 좋은 샘이 있는데 가뭄에도 마르지 않을 뿐더러 맛도 좋고 미용에 좋아 여성들이 많이 이용했다고 합니다. 절용리 마을은 감나무골 남쪽에 있는 마을로 전룡이라는 모양의 작은 산이 있었는데 산에 밭이 많아 전룡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마을 경우에는 이사들이 중심을 이루며 다른 성들이 함께 주거하는 각성마을입니다. 이외에도 바구멀 마을, 세터마을, 채뜸마을 등이 있습니다. 현재 서신동은 신도심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단위 아파트 단지와 격자형의 내부 도로망 구축, 단독주택지 등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거주와 관련하여 전주 롯데백화점, 서신동 막걸리 거리 등 다양한 상업지구가 확장되며 완전한 도심지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신동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이 있는 서신동으로 놀러오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주시 조촌동 마을술사 이창환입니다. 조촌동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하는데요. 만경강을 내다볼 수 있는 고자암마을, 동계마을 일대의 이야기가 재미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자 합니다. 본래 고자암마을, 동계마을 일대는 김제시 백구면 생활권에 속해 있었습니다. 1994년
전주시에 편입되면서 조촌동에 속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고잔마을은 고제 안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마을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고잔마을에는 물길이 드나들었고 침수가 잦았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만경강 직강공사가 진행되고 만경강에 제방이 조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제방은 뚝방길로도 불렸는데요. 현재는 뚝방길에 벚꽃을 심고 새로 길을 조성하면서 시내버스와 차들이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현재는 볼 수 없지만 예전에는 만경강 상류 천변이 모래찜 명소였습니다. 천변에 조성된 모래밭의 모래가 깨끗하고 좋았다고 합니다. 1960년대만 하더라도 약이 귀했던 시절이라 모래찜을 하면 몸이 아픈 데가 낫는다는 이야기가 전해왔습니다. 음력 4월 20날이나 단오날이면 모래찜을 하러 온 사람들로 모래밭이 인산인해를 이뤘다고 하네요. 이때 당시에는 만경강 수질도 깨끗했고 주민들이 만경강에서 철렵을 하거나 물놀이를 즐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만경강 생태 환경이 변하면서 만경강 모래찜은 서서히 사라졌고 이제는 주민들 기억 속에서 남아 희미하게 남아있습니다. 1960년대에서 70년대 양자업이 한참 성행했을 때였는데요. 이때 당시에는 고잔마을과 동계마을 일대 주민들이 뽕나무를 심고 누에를 길렀습니다. 하지만 양자업이 쇠락하면서 누에치기 농사는 시들해졌고 뽕나무 밭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 조촌동 마을술사 이청환이었습니다. 마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